있습니다. 네, 먼저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출은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출의 핵심을 담당했던 것이 바로 여기 인천입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책임져 왔던 압축 성장의 핵심 동력이었던 수출이 지금 현재 매우 흔들리고 있습니다. 작년에 무역이 역사상 최대인 472억 달러 적자였다고 합니다. 지난 IMF 당시에 2배가 훨씬 넘는 규모입니다. 문제는 올해도 이 추세가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수출이 지난해부터 계속 악화되고 있고 반도체가 극심한 역성장 늪에 빠졌습니다. 앞으로 우리 수출이 구조적인 적자에 허덕일 수도 있다, 이런 걱정이 됩니다. 경제의 전망이 수출에 달려 있다는 생각으로 수출 회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기의 원인은 다양한데 가장 중요한 게 아마도 미중 갈등 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산업 경제의 대대적 재편도 큰 원인을 차지할 겁니다. 앞으로 수출 시장 다변화를 통해서 자국 우선주의라고 하는 파고를 넘어야 합니다. 특히 아리백이나 또는 탄소 중립 경제와 같은 미래 산업의 대전환을 미리 선제적으로 준비해서 새로운 무역 환경에 적응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오늘 여러분들의 의견을 많이 경청하고 필요한 대책을 수립해서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왔고 앞으로도 대한민국 경제를 책임질 무역 중에서도 수출이 제대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가겠습니다. 많은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민생경제위기 대책위원회를 대표하여 홍성국 간사의원께서 인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성국 의원입니다. 여러분들한테 그 그림 있는 자료를 나눠드렸는데요. 잠깐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한국에 이렇게 되는 자료인데요. 수출과 수입이 다 같이 줄고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 우리는 항상 수출만 보고 있지만 수입도 같이 줄면서 한국 경제가 구조적인 어려움에 많이 처해 있다고 보는데요. 오른쪽에 보시면 우리나라 15대 품목들의 수출 실적들이 빨간색으로 나온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 이런 것들은 그런대로 선방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통적인 우리의 주요 수출품이었던 지난해 보면은 선박, 무선품, 핸드폰이죠, 컴퓨터 이런 쪽들이 매우 약화되고 있어서 코로나와 무관하게 한국의 수출 경쟁력이 구조적으로 좀 어려워지고 있다. 그리고 그 밑에 그림을 보시면 가격이 많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수출에서 약 1,300억 불을 차지하는 반도체가 최근 수출 감소의 가장 중요한 요인인데요. 가장 일반적인 반도체 DDR4 8GB 같은 경우 5년간 고점 대비 무려 90%나 하락을 했습니다. 오른쪽을 놓고 보시면 삼성전자가 위에 테이블인데요. 22년에 영업이익이 44조 정도 났는데요. 올해는 17조로 어마어마하게 주는데 이게 다 반도체에서 줄고요. 하이닉스는 작년에 7조 대 이익에서 올해 6조 대 적자로 전환할 정도로 한국의 수출은 굉장히 심화되고 어려운 이런 상태고요. 그렇다 보면은 무역수지 적자도 상당히 힘들고 구조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런 현상은 한국만의 현상이 아닙니다. 3페이지 놓고 보시면 한국만 수출이 주는 게 아니라 세계 경기가 침체로 지금 유동성 위기에서 경기 침체로 바뀌어가면서 전 세계 주요 수출국인 중국, 대만, 한국 모두 함께 수출 증가율이 빠른 속도로 하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바깥에 보이는 이 물동량 이것이 이제 수출의 어떤 선행지표가 될 텐데요.
상하이 컨테이너 오는 육수 중국이 수출을 제일 많이 하니까요. 이게 이제 글로벌 밸류체인이 고장 붕괴되면서 가격이 많이 올랐다가 지금 원위치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올해 상반기 중에 많은 분들이 당저하고 그리고 하반기에 나아지는 거로 수출을 중심으로 보고 있지만 녹록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다행히 최근에 이제 물가가 좀 안정이 되고 있는데요. 물가 안정되는 원인은 따뜻한 날씨 때문에 천연가스라든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좀 소강 상태에 되면서 측면도 있고 또 보다 중요한 것은 경기가 침체로 가고 있으니까 원재료에 대한 수요가 줄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재재 수요가 줄면서 단가들이 많은 원재재 가격의 하락을 그나마 해서 한국 경제는 조금은 좀 도움이 될 듯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5페이지인데요. 우리 차이나 런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중국이 굉장히 어려웠고 코로나 때문에 봉쇄 때문에 매우 어려웠었는데 중국이 그나마 빠른 속도로 지금 회복이 되고 있어서 우리나라 수출에 가장 중요한 게 중국이 25%, 홍콩, 대만까지 합치게 되면 우리나라 수출의 33%가 중국 향입니다. 그러니까 3분의 1이 딱 중국인데 그쪽이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어려울 거로 봤는데 지금 나름대로 여기 최근에 굉장히 공포 국면에서 좀 회복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 민주당은 수출의 중요성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중 패권 전쟁에서 전쟁의 무기가 한국이 가장 강한 반도체와 배터리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위치하기 어렵고 나머지 기존 산업들도 세계적인 수준으로 부양해야 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민생경제특위에서는 이러한 산업들을 살리기 위해서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오늘 여러분들이 주시는 좋은 의견들을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근의 무역 상황 및 현황에 대해서 코트라에서 브리핑을 해주시겠습니다. 이쪽에서 브리핑. 안녕하십니까. 코트라에서 무역투자연구센터장을 맡고 있는 김지열입니다. 존경하는 대표님과 의원님도 모시고 오늘 브리핑할 수 있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배포해드린 자료 최근 무역 상황 브리핑 보시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도 22년도 수출입 동향부터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출은 전년 대비 395억 달러 증가한 6,839억 불을 기록했고 수입은 1,161억 달러 18.9%나 증가한 7,312억 불로 전체 무역 수지는 21년도 293억 달러 흑자에서 22년도에는 472억 달러의 적자로 전환을 했습니다. 몇 가지 좀 참고해 주실 만한 사항은 수입의 경우에는 3대 에너지원인 원유, 가스, 석탄의 전년 대비 높은 가격대를 유지하면서 이 세 제품의 수입 양이 전년비 784억 불 증가했다. 즉 작년도의 전체 수입액 증가액의 67%, 3분의 2가 에너지원의 높은 가격에 의한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와 함께 또 한 가지 좀 보셔야 될 내용이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는 원유를 수입해서 이를 석유 제품으로 가공해서 수출을 하기 때문에요. 수출 금액 역시도 유가가 상승을 하면은 수출 역시도 또 일정 정도 상승하는 효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뒷페이지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작년도 석유 제품 수출량이 249억 불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395억 달러 중에서 이 중에 3분의 2에 해당되는 부분이 고유가에 의해서 수출이 증가한 거기 때문에요. 고유가라는 거를 빼버리면은 실제 작년도 수출 증가액은 6%가 아니고 2%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서 수출이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 이런 부분을 제외하면은 일단 뭐 수치로서는 일평균 수출액이 2021년도 23억 달러에서 22년도에는 최초로 일평균 수출액 25억 달러를 넘어섰고요. 무역 규모 역시도 2020년에 1조 4,200억 달러로 역대 최대 규모, 그다음에 무역액 1조 달성도 9월 13일 날 이미 1조를 달성함으로써 역대 최단기로서 일정 정도의 규모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좋은 부분들이 있었지만 실제 내용에 있어서는 상당히 아쉬운 부분들이 많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 수출 주요 특징 관련해서 품목별로는
반도체, 자동차, 석유 제품, 2차 전지 같은 제품들은 역대 최고 수출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이 중에서 반도체가 조금 아쉬운데요. 9월까지는 수출이 계속 17개월 연속 100억 달러를 기록했으나 10월 달부터 가격 경쟁이 심화되면서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수출이 크게 줄어들었고요. 다만 2023년도 전망 관련해서는 전방 산업의 수요 감소의 장기화가 상반기까지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하반기부터는 수요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석유 제품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상당히 큰 금액이 증가했고 이거를 제외한다 그러면 수출 증가액이 2%밖에 안 된다는 점 다시 말씀드리고요. 자동차 2차 전지는 작년도에 석유를 제외한 제품 중에서 유일하게 두 자릿수로 성장한 신시장을 개척하고 있는 품목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전 무선통신 섬유 선박들은 좀 감소를 했는데요. 가전 무선통신 관련해 가지고 한 가지 좀 주지해 주셨으면 하는 사항이 가전과 무선통신은 프리미엄 제품과 중저가 제품으로 나눠서 좀 구별을 해야 되는데요. 프리미엄 제품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생산이 돼가지고 바로 외국으로 수출이 됩니다. 중저가 제품일 경우에는 한국에서 중국이나 아세안 쪽에 생산 기지로 반제품을 수출한 다음에 현지에서 조립이 돼가지고 수출이 되기 때문에요. 이 부분들이 작년도 수출이 줄었다고 해도 실제로 한국산 가전이 시장을 잃은 것은 아니고 대신에 프리미엄 제품보다는 중저가 쪽으로 소비자들의 수요가 좀 이전을 했다라고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프리미엄 제품 판매가 증가해서 한국의 수출이 호조였는데 하반기 들어와서는 특히 달러화 환율이 올라가면서 중개도국들의 수입 수요가 크게 감소를 했고요. 이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심화하면서 프리미엄 제품보다 중저가가 더 수출이 많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의 통계는 안 잡히지만은 아세안으로의 부품 수출 통계는 많이 잡혔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박인데요. 선박은 작년도 20.8%가 감소한 품목입니다. 이거는 선박 같은 경우는 수주 이후 2년 이후에 인도가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 2020년 코로나 심할 경우에 저희 수주했던 것들이 195억 불에 불과했지만 21년도에는 439억 불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 21년도 수주했던 금액들이 납품이 개시가 될 것으로 보여서 23년도에는 선박 쪽은 상당히 많은 수출 회복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아세안 같은 경우에는 중저가 수요가 증가하면서 반제품의 수출이 많이 증가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대신에 중국과 CIS 쪽으로는 시장 상황 주지하시다시피 전쟁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큰 폭으로 감소를 해서 상당히 많은 악조건을 두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23년 무역환경 및 전망 보고 드렸습니다. 그래서 국제 IMF나 OECD에서는 2023년도 글로벌 세계 경제 성장률을 상당히 낮게 예측을 하고 있고요. 오늘도 월드뱅크에서 나온 자료에서 거의 1.7% 정도로 상당히 낮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상품 교육 역시 전년 대비 1 내지 2%대의 소폭 성장이 전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10월 이후 수출 환경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수출이 2023년도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 전망치 역시 대부분 소폭 감소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어서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적극 대응하는 방안에 대해서 심각한 논의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수출 기회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중 수출은 경기 부진 그리고 글로벌 밸류체인의 재편 시장의 불확실성으로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즉 그 전에 중국에 반제품을 수출했던 것들이 조립이 돼서 다른 지역으로 이전이 됐었는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중국의 구조적인 변화가 지금 어떻게 올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 관련해서도 탈세계와 공급망 재편과 같은 GBC 변화와 무역 장벽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품목의 자동차 쪽에서 다시 말씀드리겠는데요. 품목 보시면은 반도체, 가전, 무선통신, 컴퓨터 디스플레이는 상반기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고 하반기에 가서나 좀 회복이 가능한 것을 기대가 되고 있고요.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하반기에 말이 좀 많았던 미국의 IRA 관련해서 그 미국의 역내 생산 전기차를 지원하는 법안이랄지 EU의 핵심 원자재법, 그다음에 탄소 국경 조정 그 제도와 같은 무역 장벽이 현재 그 대두가 되고 있고요. 물론 WTO랄지 통해서 뭐 많은 협의들이 진행이 되고 있지만 당분간은 무역 장벽이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사전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관련해 가지고는 주로 이제 소비재 5대 소비재라고 저희가 부르는데요. 그 식품,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22년도에 소폭을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화장품, 의류, 생활 소비재는 매우 부진한 상황으로 각 품목별로 수출액이 100억 달러씩 됩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향후 수출 품목을 다변화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런 소비재 쪽에 있어서 상당한 지원을 해야 되는, 그래서 경쟁력을 갖추게 해야 되는 방안들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편 저희 정부와 코트라에서는 산업부 그리고 통해서 기업들의 물류, 인증, 금융 등 애로 해결을 통해서 수출 동력을 확보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오늘 자리에 함께해 주신 수출 관련 기업 대표 세 분의 건의사항 등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근영 인천수출경영자협의회 회장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네. 먼저 민주당 이재명 대표님과 의원님 그리고 유관기관 함께해서 이 귀한 자리를 마련해서 기업의 소리를 듣고자 이렇게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중소기업 인천수출경영자협의회에서는 뭐 대기업보다는 저희 그 중소기업인들이 이렇게 제조업을 중심으로 해서 모여있는 이런 단체인데 저희들 많은 애로사항들이 있지만은 반제품보다 완제품하는 그런 이제 저희들 기업들을 보면은 특히 금속 가공을 해서 완성품을 만들어서 수출을 하는 쪽에는 그냥 가장 힘든 게 인력난입니다. 인력난이고 지금 인력난을 구하고자 해서 지금 노력을 해서 구해지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지금까지 보면은 외국인 근로자들을 이제 여러 해 동안 한 8년 이렇게 데리고 있으면서 숙련공이 됐는데 40대가 되면은 이제 계약 기간 만료가 돼서 이제 공급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사실 새로운 인력들 들어와서 그 자리를 매기기는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40대가 넘어가도 그런 그 규제를 좀 풀어서 우리 사실 비자 발급해서 국내에 들어와서 이런 그 자리를 매김하면은 사실 그 수출 기업에서는 납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납기를 못 맞춰가지고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고 또 코로나 상황 때문에 여러 해 동안 인력이 좀 국내에 제대로 이렇게 배치가 되지 않았고 또 지금 그동안 신혼공들이 다시 있기는 했지만 나이가 제한에 딱 걸려가지고 다시 들어오지를 못하고 이런 상황인데 또 외국인들의 그 국내 인력들은 사실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수급이 안 됩니다. 인력 수급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데 이런 인력 확보를 외국인들도 문을 활짝 열어서 기존 40대 제한을 했던 이런 숙련공들도 들어와서 일을 해서 우리가 중소기업에서 이 납기를 낮추고 수출을 할 수 있는데 원활하게 탄력을 좀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관리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인력이 부족합니다. 출시라든가 영업 해외 전담 영업 담당자 이 보면은 다 대기업으로 쏠려요. 그리고 임금 인상에 따라서 사람들이 지금 움직이다 보니까 중소업체에서는 인력난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고 뭐 자재 관련 이제 그것도 그렇고 해외 영업 담당도 그렇고 관리자들도 그렇지만 특히 가장 현장에서 일을 해서 생산을 완성시켜야 되는 그 뿌리 근간에는 지금 숙련공이 사실 필요합니다. 그 인력 이 수급이 잘 될 수 있도록 이번에 저희들 기업의 목소리를 들으시는데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좋은 대답을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박영화 한국중고자동차 수출조합 회장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한국중고자동차 수출조합에서 나왔는데요. 저희는 3,000여 개 회사가 움직이고 있고 한 140여 개 국가에 한 5조 정도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문제가 또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뭐 많은 얘기를 다 할 수는 없고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려 합니다. 먼저 우리 존경하는 이재명 대표님 힘내시라는 응원의 말씀 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수출하다 보니까 작년에 굉장히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물류였습니다.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오래된 선박들을 한꺼번에 세계적으로 좀 폐선 처리를 하다 보니 배가 전체적으로 부족했던 거죠. 그럼 그것을 좀 슬기롭게 신차만 하는 것이 아니라 10%든 5%든 비율을 줘서 중고차도 같이 수출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것이 부족해서 9개월이라는 기간 안에 선적을 하지 않으면 저희가 페널티를 물는데 거기서 많은 과태료도 발생했고 현재도 그런 애로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일단 물류 문제를 구체적으로 좀 대안을 하고 같이 토론할 수 있고 계획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과 그 외에 중고자동차가 한 25년 정도가 되는데 아직도 예전에 만들어졌던 법들이 그때의 규정이나 용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했는데 아직도 초창기에 만들어졌던 법들이 현재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만큼 많은 제약을 오히려 가지고 발전을 방해하는 발목을 잡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도 정말로 한번 심도 있게 중고자동차라는 하나의 산업으로서 보시고 그것이 어떻게 2023년도에는 코로나 환경에서 어떤 법이 적용돼야 될지 좀 같이 논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정부에서도 아니면 많은 연구 용역을 줘서 이 산업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발전을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좀 공부 잘하시는 분들이 좀, 미래를 좀 제시하고 문제점이 있으면 해결할 수 있는 뭐 있었으면 좋겠어요. 연구 용역하는데 뭐 인력이 들어가는데 잘은 모르겠지만 그 정도 우리나라가 가난하지는 않을 겁니다. 아니면 중고자동차 수출 산업이라는 것이 의미가 없어서 인력도 아까웠는지도 모르겠지만요. 아무튼 이 자리에서 구구절절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관심을 가져달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최양욱 주식회사 서일 대표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여러모로 머리도 아프시고 바쁘신데 대표님께서 친히 여기까지 오셔서 저희 기업인들의 말씀에 경청을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는 업력이 꽤 깁니다. 43년의 역사를 갖고 있고요. 자동차 부품을 비롯한 부품 사업으로 43년을 했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의 산업 규모가 크고 세계적인 산업 선진국이다 보니까 저희 아무리 국내에서는 작고 조그마하지만 세계 시장에 나가면 국가대표가 됩니다. 다 우리를 배우려고 하고 우리에게 어떤 기대치가 높아진 세상을 저희가 실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나름 힘들지만 그런 자부심을 갖고 기업을 경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제가 경험했던 일을 한 가지를 사례 들어서 대표님 오신 길에 정책 제안이라고 할까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중국에 약 한 15, 16년 정도로 투자를 해가지고 중국 기업을 중국에 지출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3년여 전에 저희가 유턴을 하게 됐습니다. 유턴 기업이라고 부르는데 제가 이제 저희 기업의 사정에 의해서 유턴을 하게 됐지만 우리 국내에서 우리 코트라하고 산자부에서 유통 기업에 대한 어떤 지원 정책이 있다고 해서 기대도 많았고 상당히 그 지원 정책이 아니고 기대를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 지원책 중에서도 결정적인 건 마지막에 가서 수도권 기업은 제외라고 해서 허탈해졌었습니다.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그 기업의 위치가 돌아오는 위치가 수도권이면 모든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사실은 좀 이런 외람되지만 우리나라 땅이 이렇게 넓은 나라도 아닌데 중국이나 미국의 대국에 비교하면 정말 하나의 성이나 주에도 못 미치는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물론 국토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대승적인 어떤 이야기를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우리들의 경쟁력이 우리가 국가대표인데 우리들의 경쟁력이 세계적인 경쟁력이 돼야 되는데 조그만 그 나라에 선을 그어놓고 여기 바깥에 있으면 지원하고 요 안에 있으면 지원 안 하고 하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 지원 정책이라는 것도 저도 이번에 이제 필요해서 좀 찾아봤더니 미국, 일본, EU 등등 우리하고 경쟁 관계는 대만까지도 이 유통 기업에 대한 그 지원 정책이 아주 획기적이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 외국 투자 기업들을 유치하려고 얼마나 많은 애를 씁니까? 또 많은 페이버도 주고요. 또 우리가 지금 사실 해외에서 생산하던 기지를 한국에 옮겨와서 여기서 공장을 짓고 생산 투자하고 사람을 고용하면 그것이야말로 또 다른 또 수출 촉진책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수도권 밖이어서 수도권 아니어서 지원을 안 한다. 굉장히 근시안적인 정책이라고 보고 특히 수도권이라고 일컫는 우리 경기권에도 경기 북부 지역 같은 데는 얼마나 외주가 어렵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이야기가 전에 다른 노트를 통해서도 건의성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여기 의원님들 많이 계십니다만 수도권 의원님들하고 비수도권 의원님들이 대립을 해서 이게 정말 우리 말하자면 우리끼리는 나름 설득력이 있다고 쳐도 좀 범국가적으로 본다면은 이건 좀 반드시 개선돼야 됩니다. 그래서 유통기업들의 규모가 대기업인 경우에는 또 잘 모르겠습니다. 중소기업인 경우는 우리가 수도권 바깥에 나가서 하겠다 그러면 아까 우리 박근혜 회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가장 큰 고뇌가 인력입니다. 인력 부족입니다. 지금 자고 나서 30분 거리에 있는 직장도 중소기업이라서 안 오고 제조업이라서 안 오고 일단 절대적인 인력 부족으로 고생하는데 이 기업을 만약에 수도권 바깥으로 옮겨보십시오. 기업 운영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이 의원님들께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선을 그을 게 아니고 이거는 대승적으로 더 많은 기업들에게 페이바를 주어서 지금 유턴하고 싶어하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좀 유의책을 좀 해주십사 하는 건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업인 대표 세 분의 건의 말씀이 있었는데요. 다음으로 혹시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실 분 계시면은 네. 지금 세 분 말씀하신 인력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오랜 기간들 논의가 됐던 거고 또 우리 국토균형 발전 이 문제 때문에도 문제가 많은데요. 저희 당의 방침은 확고합니다. 국토균형 발전에서 수도권의 인프라를 지방으로 어떤 식으로 좀 내려보내서 자발적으로 기업이 갈 수 있는 환경이 장기 전략이 될 것 같고요. 단기 전략은 지금 정 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측면들이 코로나 때문에 이번에 특히나 외국인 근로자들이 다 본국에 갔다가 다시 들어오기 때문에 다시 그 시스템을 좀 재정비하자
이런 논의들을 지금 하고는 있는데 이게 각각의 지역에 따라서 차이점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신 말씀들 중에서 인력 문제는 뭐 어느 나라든지 지금 기업 뺏기, 그 리쇼링 정책이 어느 나라나 아주 굉장히 많이 하고는 있는데요. 그래서 일단은 정치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장기적인 측면이 더 강하기 때문에 인력 문제는 또 교육과도 관련이 상당히 깊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방대학을 육성한다든가 지방에 살아도 수도권과 동일한 교육의 혜택, 문화적인 혜택을 받게 되면은 기업도 갈 수 있는 이런 측면의 어떤 장기 대책을 마련하고 또 기업들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중소기업 관련해서 중소기업에 한해서 또 공해라든가 인구 밀집 지역이기 때문에 어떤 약간의 조건이 있으면은 수도권에 오는 부분들은 저희들도 계속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소 자동차 이제 중고 자동차 수출과 관련해서는 이게 이제 5조나 수출하고 있다는 건 굉장히 큰 규모의 수출이고 어느 나라가 우리나라 버스랑 특히 있잖아요. 광고 안 지은 게 있는데 이 물류 문제는 뭐 거의 해결돼가고 있는 것 같으니까 그 문제는 없는데 하나의 산업으로 보고서 하고 장기 로드맵을 한번 그쪽도 아마 그런 연구할 수 있는 뭐라 할까요 인력이라든가 이런 게 없으니까 저희들이 이 부분 한번 검토해서 회장님께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뭐 말씀하신 우선 수출 경영자 협의회에서 말씀하신 외국 인력 부분 그 부분은 지금 맥시멈 우리가 외국 인력을 사용하는 부분이 4년 10개월까지 가능한데 최근에 중소기업의 가장 큰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력난이고 대부분 외국 인력의 도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인데 특히 작년 하반기부터 외국 인력 도입이 여의치 않잖아요. 그래서 금년 1, 4분기만 하더라도 우리 수요 기업들 한 14,000명 요구한 밤에 실제적으로 들어온 인원은 한 7,000명 정도. 그래서 2분의 1밖에 못 들어오고 그래서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고 또 한 4년 10개월 정도 이렇게 전문 인력 하는데 그 다음에는 귀국해야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에서 최대 맥시멈 지금 10년까지 이렇게 쓸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은 정부에서도 최근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아까 말씀하신 전문 인력 40세가 오버됐을 경우 입국이 어렵다는 부분 한번 저희들 한번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해보겠는데요. 무엇보다 중소기업은 이제 자기들 그 인력 대비해서 이렇게 코타를 외국 인력 갖고 있는데 실제로 그 코타를 좀 없애달라는 요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정부나 이런 쪽에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물류 부분은 물류의 선봉량 중소기업에 대한 선봉량 확보 부분이 가장 큰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이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그것들을 이렇게 하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이제 수출 바우처에서 물류비 이쪽을 좀 지원하는 부분들을 정부가 아주 찔끔 올려놨어요. 그 부분을 좀 대대적으로 좀 예산을 확보해서 물류 바우처를 좀 늘릴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은 하나 생각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그 중고자동차 관련 법령들이 너무 좀 오래됐다. 그래서 현실과 좀 맞지 않다는 부분은 좀 우리가 어깨하고 좀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어떤 법령을 고쳐야 되는지 현실적으로 그 부분 조금 더 들여다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지금 그 중소기업에 한해서 유통기업 중에서 수도권의 좀 부분을 좀 풀어주자. 대기업하고 규모에 좀 차등해서 대기업들은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 비수도권으로 유입하는 것은 바람직한데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내 본사업장이 인천이나 서울에 있는데 그걸 어디 강주나 어디 경기도 딴 지역으로 이렇게 옮기는 부분은 현실적으로 기업을 둘러 쪼개야 되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좀 우리가 한번 설득력 있게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혹시 콘트라나 이역협회에서 오신 분 제가 잠깐 송일영 의원님. 제가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 지역이 제 지역구고 또 민생경제위원이기도 하고 산업통상위원회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어렵습니다. 민생경제가 어렵지만 특히 무역 수지 적자고 경상 수지 적자. 근데 이 윤석열 정부가 경제 대책이 없어요. 무역 수지 흑자로 만들 대책이 없는데 그건 나중에 국회에서 얘기하도록 하고 세 가지 말씀하셨는데 거꾸로 이제 우리 최양목 대표님 말씀하신 것은 사실은 이 송도국제도시 경제자유구역이 제 지역구인데
제가 한 2, 3년 전부터 하던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 유턴 들어오는 기업들이 수도권이기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법안도 발의하고 하는 것은 경제 자유구역만이라도 유턴에서 쉽게 좀 여러 가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만들자라고 법안까지 발의한 적이 있는데 나중에 우리 최영국 대표님하고 더 깊이 있게 논의하도록 하고요. 박영하 회장님 말씀하신 중고자동차 매매 시장 제일 큰 게 여기 또 바로 홍도국제로 바로 앞에 옥년동인데 그 옥년동에 최대 그 중고자동차 매매 단지가 있습니다. 수출 단지가. 그래서 그걸 좀 저쪽 내양이든 어디 현대화해가지고 옮기려고 그러는데 그 법률 관계 하고 그래서 개정할 것 따로 하면 제 상임위원회 관련되니까 하면 될 것 같고요. 우리 박근영 회장님 인천 그 수출경제회 회장님이신데 인력 문제는 우리 인천에 우리 김경 시당위원장이 계시고 저도 있으니까 우리 이정현 대표님 말씀 속에서 얘기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책은 의원님들께서 얘기해서 실질적인 그 프로그램 집행 관련돼서 우리 지금 그 건의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인력난 관련돼서는 좀 저희들 코트라에 외국인 유학생 채용 강남에도 하고 또 외국인 유학생들을 갖고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서 일반 근로자들은 좀 쉽지 않겠죠. 아까 좀 보니까 해외 영업도 부족하고 관리 인력도 부족하다고 하는데 그 경영자 협의회의 회원사들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외국인 유학생 중심으로의 데이터베이스에 그 저희를 제공해서 매칭하는 사업도 좀 저희들이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중고차 지금 환봉량 관련돼서는 그 지금 물류 바우처 아까 의원님 김영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53억 원의 예산이 금년도에 확정이 돼서 지금 업체 기업을 유치 중에 있습니다. 모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2천만 원까지 바우처 제공해 주니까 혹시 필요하시면 우리 조합 차원에서 또 해주시고 홍보해 주시고 해서 받으시면 저희들이 선정 심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한국무역협회 연구원장. 네, 국정무역통상연구원장을 맡고 있는 조상현입니다. 저는 올해 무역환경과 관련해서 개괄적으로 큰 키워드만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올해 무역환경은 오프로드 환경입니다. 말 그대로 자갈밭길이라는 거죠. 들컹거리는 자갈밭길 속에서 지금 현재 무역뿐만 아니라 통상하고 공급망이라는 키워드가 상호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지난해 아시겠지만 미국이 자국 중심주의, 자국 우선주의 위주로 다양한 법안들을 하면서 지금 수출업계를 많이 좀 옥죄이고 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올해 우려되는 상황 중에 하나가 유럽발 경상 이슈입니다. 유럽도 공급망 심사법이라든지 반도체라든지 다양한 법안을 통해서 이제 자국 내 산업을 유치하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논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우리 수출업계에 있어서는 유럽발 통상 이슈의 파고가 다시 한번 더 높아지는 그런 시기가 되지 않을까 우려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도 이제 국회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포럼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다양한 논의를 하고 그렇게 하고 계시기 때문에 통상 분야, 공급망 분야에 관련되는 조금 더 초당적인 그런 대처와 대책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이제 시간이 다 돼서요. 우리 대표님 마지막 해주시겠습니다. 수출 현장에서 젊은 어려움들의 민주당에 관심을 갖고 당연히 별로 의원님들이 들고 강한 대책을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차 수출, 자동차 수출 관련한 규제가 과거 중이다. 이게 원래 중소기업 의원님 거기서 와서 하면 되겠지? 네, 저는 뭐 정일영 의원님 우리 panel이니까 제가 맡아서 하겠습니다. 이거는 누가 책임지고 이건 누가 좀 마지막 최종 책임을 이정환 의원 제가 마지막으로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요즘 지역도 지역이니까 마지막 채팅을 정말 많은 분들 현장에서 의견 듣고 의원님들 의견 금융 시장위원장 시간 때문에 이거 양보하시는 분 제가 사실은 중소기업연구원장 출신입니다. 중소기업이 인력뿐만 아니라 4등 기술 8로 4등 안정이 있는데 오늘 이제 우리 회장님들 세 분 말씀 제가 충분히 공감하는 거고 특히 유통기업 같은 거는 정인명 의원, 김경만 의원 같이 해서 제가 원래 관심이 있던 거기 때문에 수도권이라도 좀 지원책을 강구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하여튼 당청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요. 뭐 아까 말씀 고트라에서 하셨지만 이 폐선 부분을 방영한 회장님 폐선을 너무 한꺼번에 해서 이제 물류비도 많이 급등을 하잖아요. 지금 뭐 3배 가까이 오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좀 조정을 해서 법 개정이 필요하다면 지금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요. 우리 인천이 GRDP에 벌써 이미 부산을 넘어섰어요. 그래서 하여튼 기업하기 좋은 인천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장위원장님 말씀하신 큰일 날 뻔했네요. 인천을 잘 챙겨주시고 저희 계양기업으로 잘 챙겨주시고 요즘 현장에서 주신 말씀 되게 잘 챙겨서 특히 다시 회복되고 대한민국 경제가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현장 간담회를 마치겠습니다.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기념 촬영하겠습니다. 모두 정면에 광장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담배 피는데? 담배 피는데? 근데 난 어디로 가실 건데? 무도 갈 거 아닌데? 시간이 이렇게 들려서 갈 시간 안 돼요. 한 30분 걸리거든요. 우리 위원장이 일로 오실까요? 사진 잘 나온다. 사진 잘 나오죠. 파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서초은기업 파이팅. 서초은기업 파이팅! 다시 한번 파이팅! 파이팅! 인천 파이팅! 파이팅! 연수구 파이팅! 이재명 파이팅! 사진 잘 나왔어. 이게 밖에가 이렇게 생겼어요. 밖에가. 우리 태국만 좀 갖고 가죠. 네? 좀 태국만 좀. 거기 바로 갈 시간이 안 되는데. 네, 저 인천 신항이 쪽이지, 신항이. 그러면은 신항 한번 보여드릴게요. 신항. 이게 신항이에요. 신항. 신항 보세요. 신항. 신항입니다. 신항. 뿌여가지고 안 보이는데. 아이고. 사진 또 찍.